자, 페이지 136페이지요. 상식입니다. 이걸 할 때 고등학교 2학년 화학원에서 얘를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에서도 배우고 화학원에서도 배워요. 보호의 원자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 이게 물리원과 화학원에 공통적으로 있었는데 화학원에서 이 보호의 원자무용이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 물리에만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에 남아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화학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물리원에서 좀 제대로 한번 배우세요. 자, 상식.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전 지구를 바꿔놓은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의 원자모형.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내가 항상 수업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니네들한테 물어볼까요? 니네는 고등학교 1학년, 뭐 중학교 3학년 뭐 이렇잖아. 물어볼게요. 잘 봐.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나? 무슨 색이에요? 왜요? 이거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정의했으니까. 네 눈엔 이게 왜 분홍색으로 보이냐 이거야. 다시요? 얘는 파란색인가요? 뭐 하늘색 프로스 맞아? 그럼 질문. 네 눈엔 왜 이게 파랗게 보이냐 이거야. 됐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내 바지는 검정색이에요. 왜요? 이 왜요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 지구의 모든 과학자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판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생물학자의 경우에는 이걸 보는 애가 눈이니까 눈을 후벼 파지 않았겠니? 그래서 눈의 구조를 막 후벼 파서 봤더니 이 눈의 망막에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세 종류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세 종류의 세포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들어 올리면 그 세 가지 세포 중에 파란색 세포가 좀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빨간색 세포가 좀 더 많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들어 올리면 노랗게 보이는데 어떻게? 색깔을 막 조합을 해서 이건 노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생물학자는 세포 세 가지가 있으니 이 세포 세 가지 중에 색깔을 담당하는 세포가 좀 더 많이 발현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빨간색을 담당하는 세포는 왜 빨간색에만 반응하는 것이냐를 또 한 번 질문을 해요. 계속. 어디까지 질문을 계속 할 것이냐를 과학자들이 논의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단계 올라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결국에 이건 어떻게 돼? 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 꼭대기에 올라갔어 질문이. 그때 이 보호가 나타나서 한마디를 툭 해요. 이것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 지구의 모든 인간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얘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니네 뭔지 아니? 우주를 가득 덮고 있어요. 수소. 네. 어떻게 알아? 우주에 가장 많은 애는 수소예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수소예요라는 걸 우주에 가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질문이요. 우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은지 어떻게 알아? 이해됐나요? 뭐라고? 왜 말한다? 안 궁금해? 이런 게 안 궁금해? 이런 게 이과생인 거죠. 이게 얼마나 궁금했으면 과학자들이 우주로 가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주로 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구 위에서 우주에 가장 많다는 수소와 헬륨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고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다가 보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야,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면 돼. 다 찾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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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아냈어요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보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100% 면접에 합격해요. 아인슈타인 이러면 안 돼. 안 됩니다. 화학이나 물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조건이에요. 요새는 뭐 오펜하이머요 뭐 이런 단어 들어봤잖아요. 걔는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야 그게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 그랬을 때 보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만큼 과학계에서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생물학 계통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보호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니네들 알아. 우유 이름도 있어. 네.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생물학자 누구니라고 물어봤을 때 나 생물 전공하고 있잖아. 생물 전공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는 무조건 파스텔을 해요. 무조건. 그러면 이 새끼 뭐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참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좋은데 그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최고의 과학자 이름 하나는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니? 최고의 과학자? 지구상의 최고의 과학자 누구야? 지구상의 최고의 과학자 누구야? 아인슈타인. 아이씨 그럼 떨어진다고. 야 그럼 떨어진다고. 닐스 보어. 아이씨 그럼 떨어진다고. 그 사람보다 한 3단계 위에요. 니네 모르지 그치? 힌트 하나 줄까? 마이클 페러리. 힌트 하나 줄까?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불리는 과학자 이름은 한국인이에요. 니네 모르지? 내 한국인 중에 제일 위대한 과학자 누구야? 우장춘. 으이씨 씨 없는 수박 이씨. 자,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잘 보세요. 원자핵을 배울 때 이런 느낌을 가져줘. 원자라는 애는 원래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얘를 쪼갠 사람이 있어. 일부러 안 배워요. 그래서 전자라는 애가 원자 속에 들어있다는 걸 찾아냈어요. 화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요걸 찾아낸 사람이 톰슨입니다. 그래서 톰슨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톰슨의 제자가 나타나서 원자핵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원자핵을 찾아낸 제자가 노벨상을 가져가요. 전자보다 원자핵이 훨씬 위대하니까. 그래서 요걸 찾아낸 사람 이름이 러더퍼드입니다. 얘네들이 화학자였는데 이런 걸 막 찾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원자핵을 쪼개진 사람이 생겼어.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중성자는 차드윅이라는 사람을 찾아낼게요. 양성자는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찾아낸 사람들이 각각 생겨난 거야. 이 상태로 수십 년이 지났어. 양성자와 중성자는 절대로 깨지지 않아. 하고. 그런데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이고요. 중성자는 중성이거든요. 이것도 궁금한 사람이 생겼겠지. 왜 양성자는 플러스 성질이지? 왜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엄청나게 지난 후에 이 양성자를 뽀갠 인간이 태어났어요. 이 중성자를 뽀갠 인간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그걸 뽀개 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 모두 쿼크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들어는 봤니 쿼크? 6종류가 있거든요. 이 6종류의 쿼크를 예언한 사람도 있고 그걸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찾아낼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그럼 전자도 쿼크로 되어 있겠네? 그래서 전자를 깨부수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깨지는 거예요. 전자는. 그래서 전자는 얘랑 종류가 달라. 그래서 이걸 경입자라고 합니다. 경입자를 렙톤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입자를 막 찾아봤더니 니네 상대성 이론할 때 배운 뮤온이란 애도 경입자예요. 이런 걸 하나씩 찾아낼 때마다 노벨상을 줘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한 인간이 나타나서 노벨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제가 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저희 교수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저희 교수님 것이에요. 그 교수님이 없다면 저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을 테니 이 노벨상을 제 교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벨상 줬는데 교수님 거예요. 다음에 또 노벨상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똑같이 나와서 이 노벨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수님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줬더니 또 그래. 얘네 노벨상 최대 많이 받은 사람이 몇 개 받았는지 알아? 2개. 노벨상을 최대로 많이 받은 사람이 2개를 받은 거예요. 퀴리 부인이 2개 받았고요. 또 다른 사람 있어. 그 사람은 화학으로 하나 받았고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노벨상 2개 받은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 노벨상을 다 주잖아? 9명이 노벨상 받은 9명이 이 노벨상은 우리 교수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그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다면 지구상의 전무후무 9개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장난 아니지. 노벨상 9개 받는 사람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유일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 왜?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이 많은 걸 연구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걸 연구하다 죽어서 그 제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애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는 그 스승님이라는 얘기지. 그 스승님이 전 지구에서 이 미립자, 소립자, 핵물리학의 최고거든요. 한국 사람이야. 얘들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인이 한국 사람 이름을 모르면 안 되지 않겠니? 아인슈타인 아는데, 근데 이 사람 몰라. 아니에요. 아인슈타인도 훨씬 위에요. 이 사람이요. 이름 외워. 그래서 존경하는 과학자 누구니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 이름을 얘기해. 됐어? 아, 얘들아, 상식은 이게 상식이야. 이름 써줄게. 외워. 누구? 이씨야, 이씨. 이름은 휘소. 이휘소라는 박사님입니다. 나도 이 박사님을 본 적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외우세요. 너 누구 제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이휘소 박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모든 교수님들이 야, 씨, 와, 씨, 이럴 거야. 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미립자 계통의 최고의 교수님이십니다. 괜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제일 존경한다고? 얘기해. 됐나요? 이런 이 사람 엄청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우리는 왜 몰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웠을 때 이 박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았잖아. 그래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이지 않겠니? 그래서 한국이 되게 위대해지지 않겠어? 그런데 이 교수님이 한국으로 오라는 요청을 거절해. 안 갈 거야.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더니 백성들을 괴롭히는 독재 정권의 나라에서는 과학이라는 과목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절해요. 되게 괘씸하잖아. 위에 사람이 보기엔. 그래서 또 얘기를 해. 안 와? 너 안 올 거야? 그러다 계속 협박 좀. 너 안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안 돼. 이 사람은 가면 안 돼.
그리고 위험해.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아직도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괘씸한 한국 사람이 한국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했는데 안 왔으니 역사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니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엄청나신 분 이름은 알고 있읍시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페이지 136페이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선 스펙트럼과 보호의 원자 모형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선 스펙트럼이 뭐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스펙트럼. 영어를 한국말로 고치기 너무 어려워서 얘는 계속 그냥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써요. 들어는 많이 스펙트럼. 뭔가는 알겠는데 이걸 한국말로 정의하기 되게 어렵죠. 예를 들면 프리즘 같은 애들을 여기다가 빛을 쏘여주면 얘가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빛에 펼쳐진. 빛의 색깔은 빛의 파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런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래서 물리에만 남아있고 화학에서는 사라진 겁니다. 파장에 대한 내용은 물리에서만 배우거든요. 색깔은 파장 때문에 그래요. 파장이 길면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이 나타납니다. 얘요? 파장이 길어요. 얘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파장 긴 애가 왔어 빨강이야. 파장 짧은 애가 왔어 파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빨주노초 파란보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쫙 있는데 그 중간에 띄어진 부분이 없으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다시 연속된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끊어짐이 없이 쭉 이어진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선 스펙트럼이란 건 뭐냐? 선 스펙트럼은 짝대기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 스펙트럼 중에 짝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선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걸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원이라는 빛을 막 뿜어내는 녀석에서 나온 빛을 분광기라는 기계로 쳐다보면 빨주노초 파란보가 한꺼번에 쫙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광원에서 나온 빛은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광원을 다시 설치했어. 그리고 빛을 쏘면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겠니? 여기다가 무언가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요 녀석의 그림자가 여기 나타나겠죠. 됐네? 연속 스펙트럼이 쫙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요 녀석 때문에 그림자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림자가. 됐나요? 이상한데 이게 왜 그림자가 나타났지? 과학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 연속 스펙트럼 중에 요 부분에 있는 빛을 얘가 흡수해 먹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흡수했으니까 이만큼 연속된 것 중에 그 부분을 걔가 흡수해 먹었으니까 그 부분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부분이 선 모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 광원이 있었어. 이렇게 쐈는데 그럼 연속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됐나요? 여기다가 네모난 걸 딱 놔뒀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 부분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 거 맞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요. 광원을 쐈어. 광원에서 나온 스펙트럼 뭐라고? 연속 스펙트럼. 근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놔두면 그냥 연속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언가를 놔두기만 하면 선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 위에 표시가 된 것처럼 나타난단 말이죠. 그 선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 가운데 무엇을 놔두냐에 따라서 이 선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놔둔 원소들이 흡수한 애가 얘는 요 부분이 흡수된 거고 얘는 여기 부분이 흡수된 거 맞죠? 그래서 원소를 여기다 하나씩 다 낑겨서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의 위치와 개수를 다 찾아냈어요. 되셨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광원이 있었어. 쭉 가면 무엇이 나타난다고?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랬지. 그런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놔두기만 하면 선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이게 원소마다 선의 개수와 간격이 다 달라요. 그걸 알아낸 거예요. 됐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소를 놔뒀더니 여기에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연속 스펙트럼에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나타나면 아, 이 녀석은 중간에 무엇이 있었다고? 수소가 있었다. 됐나요? 원소마다 스펙트럼의 선의 개수와 선의 간격이 다 다르니까. 바코드처럼. 되니? 이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기계를 분광기라 그래요. 그럼 화학자들이 분광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 나오는 빛이 수소 거야, 헬륨 거야, 리튬 거야 이러면 찾아냈겠지. 그걸 들어 올리는 순간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 돼요. 이게 과학자야. 실험실에서 분광기를 쳐다보고 원소의 종류를 구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분광기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순간이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돼요. 잘 보세요. 사람이 지구에 서서 분광기를 하늘로 들었지, 그지? 되니? 그럼 저 위에서 별빛이라든가 태양빛이라든가 이런 게 오겠지. 그럼 이 분광기에 연속 스펙트럼이 표시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 부분이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럼 나는 우주에 안 가봤지만 우주에서 오는 빛 중에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을 텐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다는 건 중간에 뭔가 껴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수소가요. 됐나요? 이상하다. 우주에 수소가 있어. 다른 데를 쳐다봐도 똑같은 위치. 다른 데를 쳐다봐도 똑같은 위치. 우주의 어떤 곳을 하늘을 쳐다봐도 다 똑같은 위치. 그럼 우주의 모든 공간에는 다 수소가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이상하게 또 다른 게 희미하게 와요. 이상하게 희미한 게 또 와. 그걸 원소에서 또 뒤지는 거야. 얘랑 똑같은 선이 뭐였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선을 딱 찾았는데 여기 헬륨이라고 써있는 거죠. 아, 우주에 헬륨이 둥둥둥 떠있구나. 이런 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녀석이거든요. 스펙트럼이라는 녀석은. 지구의 모든 과학을 바꿔놨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상식처럼 배우시고요. 상식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137페이지 보호의 원자 모형입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 거기에 공식 하나 나오거든요. 공식에 별표를 꼭 치세요. 에너지는 HF는 H의 람다분의 C. 요거 별표를 꼭 쳐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공식은 이 녀석이에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보호라는 사람이 원자 모형을 얘기했는데 정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가운데 원자 핵이라는 게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아요. 됐죠? 전자는 다니는 길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태양이라는 애를 가운데 놔두고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도는 거 맞지? 그러니
태양을 기준으로 수성, 지구, 목성이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 맞죠? 이거와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낸 게 보어예요. 보어는 전자가 돌긴 도는데 자기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 라는 걸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면 전자는 자기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라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전자 궤도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쓰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자가 자기가 갈 수 있는 껍질, 궤도가 있어요 라는 걸 배운 거예요. 니네도 한번 해볼까요? 상식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차니? 2개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차니? 8개요. 왜요? 그것도 궁금한 거야, 인간이. 왜요가 항상 이과생을 만드는 거거든요. 니네들도 궁금해하세요. 단, 보어는 좀 옛날 사람이니까 단계 밟아서 하나씩 배워갑니다. 다시요. 보어라는 사람이 나오면 전자 궤도가 있어요. 전자 껍질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개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전자 궤도, 전자 껍질. 요거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해요. 화학에서 말하는 주기와 촉 중에 주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좀 현대적인 단어로 쓰면 이걸 주양자수라고 하거든요. 어렵지. 요거 화학이고요. 요거 화학 맞지지.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물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알아둡시다. 한 번만 더요. 자,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가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찬다 그랬지, 그치?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찬다 그랬지? 그럼 이 전자는 1번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니? 아니에요. 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바깥쪽에 있는 애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자 껍질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얘는 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1번 껍질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2야. 그러면 여기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얼마 갖고 있는 거야? 2씩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껍질의 전자의 에너지가 예를 들면 10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전자가 2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얘가 두 번째 껍질로 옮겨가려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지. 됐나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전자는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야, 너 에너지 8을 내가 추가해 줄게. 그러면 갑자기 에너지가 10이 됐지. 그럼 얘는 여기 있지 않고 여기로 올라가요. 됐나요? 이렇게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다음 껍질로 옮겨갈 수 있어요. 전자들은 위쪽에 있는 걸 싫어해요. 항상 아래쪽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10의 에너지를 가졌던 애가 다시 2로 떨어지려면 8을 버리면 되지. 그래서 8을 다시 버려. 됐나요? 그러면 에너지가 2가 남겠지? 그럼 2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한 번만 더요. 전자는 껍질에 있는 에너지 양만큼만 가지면 그 껍질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는 에너지가 2지. 여기는 에너지가 10이지. 만약에 전자한테 3의 에너지를 추가해주면 이 전자는 5의 에너지를 갖겠죠. 그럼 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10이어야 되지. 다시 떨어져요. 3을 버리고. 그러면 전자 껍질의 에너지들은 연속적인 거니 불연속적인 거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부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연속적이에요. 이렇게 배워요. 한 번만 더요. 이제 끝났어. 내용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서부터예요. 요거만 이해하면 보호의 원자 모형은 끝입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0이라고 해볼게. 세 번째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13이라고 해봅시다. 됐니? 자, 첫 번째 전자가 있었대요. 얘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짜리라고? 2짜리라고. 됐지? 그럼 얘한테 1 추가하면 못 올라가지. 2 추가해도 못 올라가죠. 얼마를 추가하면 올라갈 수 있어? 얘한테 8의 에너지를 주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지, 그치? 다시 한번 얘한테 3의 에너지를 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2, 10, 13 이렇게씩 가질 수 있지. 그럼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되셨나요? 그럼 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지지. 불안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시 되돌아갈 때 얼마의 에너지를 3을 내놓으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겠죠. 얼마를 8을 내놓으면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겠지. 이해되니? 그럼 질문. 전자가 떨어지면서 내놓은 에너지는 연속적이니? 3, 8 여기서 한 방에 내려오려면 11 이렇게 해놓겠지, 그치? 그럼 얘도 연속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걸 나오는 버린 에너지를 아까 얘기한 분광기로 쳐다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에너지를 기록해놓고 얘를 이렇게 쳐다보면 3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분명히 나왔지. 걔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다. 다시 8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나왔지, 그치? 그럼 8 위치에 손으로 표시된다고. 11의 에너지가 방금 나왔지? 그럼 11 위치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스펙트럼이 연속돼 있니? 아니요. 선 스펙트럼 표시되죠. 이해됐나요? 선 스펙트럼이 우리 눈에 관찰된다는 건 전자가 이동하면서 에너지를 버렸다는 뜻인데 에너지를 아무렇게나 막 버리지 않고 특정한 값만큼만 버리는 거죠. 되니? 그러면 결론. 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전자 껍질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 됐나요? 그 사이를 움직이려면 껍질 사이의 값만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죠. 흡수한 건 잘 안 보여요. 방출한 에너지를 분광기로 쳐다보면 연속된 게 아니라 선으로 보이는 거죠. 되니? 이게 결국에 선 스펙트럼을 얘기를 해보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야? 각각의 에너지가 여기서 방출된 거야. 근데 그 값이 정해져 있잖아? 그렇다면 이동할 때마다 정해진 값만큼만 내놓는 것 같지? 그렇다면 결론, 전자가 위치하는 곳의 에너지는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갖는 거야. 이해되니? 요 전자 껍데기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 그래요. 에너지 준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너지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숫자로 표시되어 있지. 양을 개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양자화예요. 들어는 봤니? 양자역학.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놈의 양자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자, 보어의 원자모. 나중에 한번 배워보세요. 지금은 보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보어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 이유 하나만요. 얘는 다른 거 안 돼요. 수소만 가능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다른 애 안 돼. 원자가 올라가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되고요. 수소만 가능해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준위 라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에너지 준위는 뭐야? 전자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입니다. 전자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 그래요. 그럼 이 전자 껍질이 가진 에너지만큼 가지고 있는 전자는 그 껍질에 존재할 수 있지.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도 에너지 준위랑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에너지 준위. 자, 잘 봐. 원자핵이 있었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무한대 껍질까지 있어요. 얘를 1번 껍질, K 껍질이라고 합니다. 1번 껍질을 K 껍질. N1 이렇게 쓰고요. 2번 껍질은 N2라고 쓰는 건데 2번 껍질 이름은 K 다음 거 L 껍질이라고 해요. 무한대 껍질까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무한대 이렇게 쓰겠죠. 한 번만요. 맨 첫 번째 보호는 수소만 가능하다 그랬지. 수소의 전자는 몇 개야? 하나야. 그러니 1번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으면 이걸 바닥 상태라 그래요. 다시 1번 껍질에 전자 하나가 딱 들어있으면 그걸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자가 2번 껍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돼? 바닥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들뜬 상태라 그래요. 그럼 3번 껍질에 있어도 들뜬 상태, 무한대 껍질에 있어도 들뜬 상태. 들떠 있다는 거죠. 바닥 상태, 들뜬 상태. 그럼 언제가 제일 바닥 상태일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 그래서 전자는 들뜬 상태가 되어도 바닥 상태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요. 되셨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 들뜬 상태 쪽으로 올라오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에너지는 흡수해 먹어야 됩니다. 니네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하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럼 1번 껍질에 있는 것보다 2번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많죠. 흡수해 먹었습니다.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가 많지. 되니? 한 번만 더요. 그럼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방출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바닥 상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리 하나만. 바닥 상태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은 가장 작죠. 이때가 가장 안정되는 거죠. 바닥 상태일 때가 가장 안정된 상태.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원자핵이 있었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 됐죠? 자, 1번 껍질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보어는 얘를 K라고 이름 줬어요. 첫 번째를 K라고.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보어한테. 야, 첫 번째 껍질이 왜 K야? 그랬더니 보어가 뭐라 그랬냐면 A는 너무 식상하잖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웃긴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G라고 해서 거꾸로 오면 되지 않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 알파벳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어렵지 그치? 어렵잖아. 그래서 K라고 난 정했어. 그래서 물어봤어. 왜 하필 K니? 그랬더니 특이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과학자는 좀 이렇게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돼요. L, M,
무한대. 자, 얘를 1번 껍질이라고 표시하고요. 1번 껍질. 2번 껍질이 L 껍질이에요. 3번 껍질은 M 껍질. 4번 껍질은 N 껍질. 이렇게 갑니다. N 무한대까지. 자, 질문이요. 바닥 상태는 1번 껍질 맞지?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면 2번, 3번 무한대까지 올라갈 수 있죠. 됐나요? 에너지를 버리면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가거든요. 자, 질문. 에너지의 양이 가장 작을 때가 언제라고? 바닥에 있을 때. 그럼 에너지가 가장 클 때는 언제니? 무한대 껍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요때 에너지는 최대값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요. 무한대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는 최대값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화학 선행을 했으면 이건 되게 쉬운데 선행을 안 하면 좀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써볼게. 예를 든 거야. 얘가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가 예를 들면 2라고 해봅시다. 2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를 예를 들면 10이라고 해볼게요. 3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를 예를 들면 13이라고 해볼게. 되니? 그럼 다시요. 위에 건 말고 첫 번째 바닥 상태에 있는 요 녀석 에너지 얼마야? 2요. 됐죠? 그럼 얘가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얼마 흡수? 8 흡수. 얘가 세 번째 껍질로 가려면 얼마 흡수? 3 흡수. 여기까지 됐니? 갑자기 11을 얘한테 확 줘버리면 한 방에 가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요. 그럼 첫 번째로 떨어질 때는 얼마 방출? 8 방출. 두 번째 껍질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떨어질 때 얼마 방출? 3 방출. 됐니? 한 방에 내려오면 11 방출. 됐어요? 그럼 이 방출한 에너지를 눈으로 쳐다보면 숫자가 연속적으로 보이겠니? 띄엄띄엄 보이겠니? 띄엄띄엄 보이겠지. 여기까지 됐어? 한 번만 더요. 저 방출한 빛을 보면 한국말로 써볼게. 선 스펙트럼으로 보입니다. 되니?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으로 보이죠. 됐어요? 그럼 선이 이렇게 계속 나타나지 않고 띄엄띄엄 나타나지, 그치? 요거 한국말이에요. 띄엄띄엄. 됐나요? 마지막 하나만요. 3, 8, 13 이런 정해져 있는, 그래서 특정이라고 합니다. 특정,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을 가집니다. 2 안 나오지, 그치? 7 안 나오죠? 3 아니면 8 아니면 11 이런 특정한 에너지 값이 나와요. 됐나요? 이걸 다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시하는 거야. 그게 보호가 만든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시하냐? 양자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화 되어 있다 했습니다. 보호부터 시작합니다. 양자라는 단어. 지금도 배우죠. 양자 역학이라는 거.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배워가고 있는 물리학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에너지 준위가
실제 값입니다. 실제 값.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이너스 13.6 그리고 분모에다가 n제곱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13.6 그리고 n제곱. 요게 에너지 준위 값이에요. 니네들이 외워야 되는 값이기도 합니다. 수능에는 요게 써져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신에는 써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자, 원자핵이 있었어. 이 실제 값이에요.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해서 무한대 껍질 여기까지 됐어요. 자, 1번 껍질 K, L, M 그래서 무한대까지 간다고 했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니네들이 정해보세요. 얘는 1번 껍질입니다. 얘는 2번 껍질이에요. 얘는 3번 껍질이에요. 얘는 무한대 껍질 맞지? 되니? 자, 이 중에 최대값을 갖는 곳이 어디라고? 무한대. 됐네? 얘가 최대값이라고 분명히 써져 있어요. 에너지 준위가 최대값입니다. 그 값이 얼마냐면 0이에요. 최대값이 0이야. 가장 큰 값이 0이야. 그럼 그거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죠. 되셨나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다시 무한대 껍질이 최대값이에요. 대입해보면 알거든요. 자, 그럼 해볼까요? 이 원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 원은 마이너스 13.6에 1제곱이요.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됐니? 자, 그럼 두 번째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얼마야? 그럼 얘는 값으로 매기면 13.6에 2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어때? 특정한 값을 가지지, 그치? 그러니 에너지 준위는 연속적이지 않아요. 양자화되어 있어요.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져요. 띄엄띄엄이에요. 자, 3번 에너지는 얼만큼 가지겠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6에 3제곱 이렇게 갔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써볼까요? 무한대는 어떻게 쓰겠니? 무한대는요. 마이너스 13.6을 무한대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죠. 자, 무한대로 나누면 얼마야? 0이죠. 분모값이 무한대로 커지면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그걸 제곱했어요. 더 0에 가깝지, 그치? 그러니 이 값이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정도 돼요? 어때? 계산형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겠지, 그치? 자, 이제 모든 계산형 시험 문제를 풀 때가 됐어요. 기본 상식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죠. 다시 에너지 준위는 전자 껍질이 가진 특정한 값인데 얼마? 마이너스 13.6을 n제곱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다면 전자 껍질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값은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원자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준위는 작은 값을 갖겠지. 가장 작은 값을 가졌을 때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 말고 실제 값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3번이요. 우리 이거 하려고 배우는 거거든요. 요거만 시험 문제 내면 앞쪽을 다 알고 있구나라는 뜻이야. 해볼게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방출한 값은 얼마니?
이거 얼만큼 하냐면 이렇게 내려서 여기 볼까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에너지 얼마 흡수? 8 흡수. 그럼 이 8은 얼만큼이야? 2와 10의 차이값이죠. 됐나요? 흡수, 방출한 값은 절대값을 씌우시고요.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요만큼 모든 계산형 시험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EX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N 2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N 1번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니? 됐어요? 자, 2번에 있던 전자가 1번으로 내려왔죠. 실문. 흡수하게, 방출하게. 이거 먼저 맞추세요. 이거 먼저 맞춰야 돼. 그러면 얘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구나. 그럼 요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시험 문제야. 됐니? 자, 그럼 구해볼게요. 2번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라고? 이 2는 마이너스 13.6에 2의 제곱만큼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1번 껍질이 가진 에너지는 얼마라고? 이 원은 마이너스 13.6에 1제곱만큼 갖고 있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이 차이는 얼마야?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 됐니? 그러므로 방출한 에너지는 차이 얼마니? 이것도 빨리 할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무 데나 빼세요. 아무 것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든. 자,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게. 마이너스 13.6에 1제곱 마이너스 13.6에 2제곱. 자, 이렇게 생겼죠. 13.6 빼세요. 마이너스 13.6을 떼면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치? 됐니? 할 수 있겠어요? 자, 1 마이너스 4분의 1 얼마야? 4분의 3이요. 됐나요? 4분의 3이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13.6을 하는 거예요. 왜? 절대값을 씌울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않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이 뒤에다 꼭 쓰셔야 돼요. 방출했습니다. 이걸 써야 돼. 됐니?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게 흡수인지 방출인지를 부호로 알 수 없죠. 그러니 그 에너지 값을 쓰고 뒤에 흡수됐는지 방출됐는지를 반드시 표시하셔야 돼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주 빨리 한번 구해볼까? 이건 나중에 고3이 되면 또는 고2가 되면 그냥 외우세요. N1번 껍질에 있던 전자가 N3번으로 이동하면 자, 질문 첫 번째요. 흡수했니? 방출했니? 흡수해야 되죠. 얘는 에너지가 흡수돼요. 자, 흡수한 에너지량은 얼마일까요? 빨리 구해보세요. 됐어요? 그럼 1번 껍질은 이 원에 마이너스 13.6 1제곱 3번 껍질은 2, 3에 마이너스 13.6 3제곱 1에서 9분의 1 빼면 얼마야? 네, 9분의 8이요. 곱하기 13.6 되니? 흡수했다고 방출했다고? 이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얘를 안 쓰면 답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 부호가 없잖아요.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지워볼까? 얘 얼마든지 시험 볼 수 있어요.
2번에서 4번으로 가면 에너지 흡수하니 방출하니? 에너지 흡수하겠죠. 흡수한 에너지량은 얼마일까요? 잽싸게 한번 구해보세요. 연습하면 되게 금방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2니까 4분의 1, 얘는 4니까 16분의 1. 자, 4분의 1에서 16분의 1 때문에 얼마야? 16분의 3 16분의 3 맞아요? 그런 다음에 13.6을 붙여주시면 되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꼭 써줍니다. 됐지? 어때요? 에너지 준위를 구하는 방법은 꽤 간단한 것 같지, 그치? 그러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다시요. 결론은 뭐라고? 원자핵의 전자는 궤도를 갖고 있는데 그 전자 궤도 전자 껍질마다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다. 그 에너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준위라고 한다. 근데 이 준위의 위자가 무슨 위자냐면 포텐셜 에너지 할 때 위치 에너지 할 때 그 위자예요. 그래서 원자핵을 이렇게 놔두면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됐죠? 여기다가 사람을 세워요. 그럼 1번 껍질의 전자는 나로부터 별로 안 높지. 2번 껍질에 있는 전자, 3번 껍질에 어때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큰 거 맞지?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에너지 값은 커진다. 그런데 그 에너지 값은 이렇게 생긴 특정한 값을 갖는다.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이다. 되지? 그럼 에너지 준위 값이 실제로 얼마니? 라는 걸 물어보면 에너지 방출되고 흡수된 양이 얼마니?를 계산할 수 있죠. 니네가 시험 출제위원이어 보세요. 맨 앞에 걸 낼 거야? 맨 뒤에 걸 낼 거야? 얘를 내겠지. 얘를 낸다는 건 저 앞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만 풀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를 요렇게 내면 앞에 것까지 다 알고 있음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니네들 여기다가 별표 3개짜리를 쳐준 겁니다. 흡수된 양, 방출된 양 요걸 꼭 계산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근데 그러려면 요거 하나 외워주셔야 되겠죠? n제곱에 13.6 여기가 2V라고 써있어요. 2V. 이게 물리에서와 화학에서 좀 달라요. 물리에서는 13.6 이렇게 쓰고요. 화학에서는 1312라고 씁니다. 화학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니네는 그냥 13.6 이렇게 외워주는 게 그냥 전 과목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에요. 됐나요? 이 정도 돼요? 계산 많이 하세요. 넘겨볼까? 문제 하나 한번 볼까요? 7번이요. 143페이지. 그리면 가, 나, 고의 원자 모형에 따라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양자수 1번, 2번에 존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그럼 가는 1번 껍질에 있고요. 나는 2번 껍질에 있습니다. 가에서 전자는 가장 안정한 상태이다. 됐니? 1번 껍질에 전자가 존재하면 안정된 상태. 괄호치고 쓰세요. 바닥. 전자가 가에서 나로 전이할 때 전이는 전자가 이동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전이. 그럼 가에서 나로 가면 1번에서 2번으로 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흡수해야 된다. X.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누가 커? 원자핵으로부터 멀수록 큰 거 맞죠? 진짜 쉽지 않네요. X. 9번 한번 볼까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쓰세요. A는 흡수 방출, 흡수.
B는 흡수 방출, 방출. C는 흡수 방출, 방출. 여기까지 됐어요? 자, A일 때 흡수하는 빛은 자외선 영역이다. 좀 이따 배울 거고요.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알겠지? B에서 방출하는 빛은 발머 계열이에요.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알겠지? 니네들이 아직 모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완성이 되면 시험제 끝나는 겁니다. C일 때 방출되는 비대너지는, 잘 보세요. C일 때 방출하는 비대너지는 얼마에서 얼마로 오는 거야? 3.4에서 13.6 됐죠, 그죠? 그럼 그 차이가 얼마니? 10.2. 네. 그럼 C는 동그라미예요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전자는 N1인 궤도에서 가장 안정하다. 네, 바닥 상태니까 동그라미예요.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임의 크기는 N1인 궤도에서 가장 크다. 잘 보세요. 전 시간에 배웠었던 녀석입니다. 여기 원자핵이 있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대요. 그럼 이 사이에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거 맞죠? 전기력 F는 Q1에 Q2를 곱한 다음에 R 제곱을 쓰는 겁니다. 되니? 그러면 여기가 1번 껍질이고 여기가 2번 껍질이 되면 R은 증가하죠. 그런데 플러스 양이 변하니? 전자의 양이 변하니? 안 변하죠. 전하량은 그대로 R만 변하는 거 맞지? 그럼 거리가 멀면 전기력은 어떻게 돼? 감소해. 그럼 1번 껍질이 가장 가까우니까 전기력은 가장 센 거 맞지? 그럼 디귿도 동그라미예요. 그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1번과 2번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계열과 영역 칠판 지우고 할게요. 잠깐 쉽시다.